안녕하세요. 저는 엑소쌤으로 불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선호입니다. 청렴의 덕목이 떠올랐죠. 인생의 수많은 해답 중 시간들이 삶에 어떤 교훈을 주어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. 오늘 북채널 청렴을 읽다에서 소개할 책은 과학과 책을 사랑하는 이권우, 이명현, 이정모, 장대익 네 분이 공동으로 쓴 살아보니 진화입니다. 사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어떻게 청렴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요. 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진화라는 개념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잘 아시겠지만 진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물이 생명의 기원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변화인데요.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화란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대한 이 고민과 성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도서평론가 이권우, 천문학자 이명현, 생화학자 이정모, 친구 사이 이 세 분은 2023년 만 60세가 되는 해를 맞이해 후배 과학자인 진화학자 장대익 교수님을 만나 이 진화라는 생물학적인 개념을 재미있게 풀어보기로 의견을 모읍니다. 회관맞이 프로젝트인 셈이죠. 누구보다 이 바쁜 네 분의 저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건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님의 공이 컸습니다. 책에서도 언급되었듯 이 소위 판을 까신 분이죠. 그렇게 탄생한 살아보니 진화는 이 네 분의 저자가 구상하는 회갑 이후의 삶의 방향, 죽음에 대한 성찰, 인공지능과 인류의 공존 등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는 대담 형식의 책입니다.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.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고요. 인생의 수많은 해답 중 이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과학에 몰두한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의 이야기는 무엇이 다를까? 여기에 저는 개인적인 궁금함이 많았었어요. 나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을까? 앞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까? 어쩌면 조금 더 명쾌하고 조금 더 또렷할지도 모를 어떤 해답이 있을 것만 같아 제가 이 책을 선정하였습니다. 특히 제가 정말 좋았던 부분은 이 진화, 시간, 지능을 주제로 각각 쓰인 글이 단순히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인데요. 살아보니 알 수 있었던 이 진화의 가치를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비유해 재미와 깊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. 책 26페이지엔 회갑쯤을 인생을 한번 정리하기 좋은 때라고 표현했는데요. 한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달려온 이 60여 년의 인생, 그 시간들이 삶에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. 회갑이라는 나이가 이 중년에서 노년을 향해 가는 시점이라 그런지 유독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심오하게 나누었는데요. 죽음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바뀐 삶의 태도, 그 속엔 욕심에 대한 부질없음이나 절제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목들이 돋보였습니다. 생화학자인 이정모 저자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2에서 3년 전 무렵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생사의 기로에 서서 이러다 내 삶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요. 남은 가족들을 걱정하던 선배님에게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. 네가 죽는다고 네 애들 걱정하지 마라. 나 같은 경우는 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잘 살았다.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잘 산다. 네가 지금 사라진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는다.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지 말고 조금은 이 초연한 자세로 순간순간을 만족하면서 살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. 이 부분에서 이 욕심을 버리는 절제라는 이 청렴의 덕목이 저는 떠올랐죠. 책을 읽으며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느낀 문장이 있는데요. 경험상 이 노인이 된다고 인간과 관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또 타인을 도울 준비가 더 되는 것도 아니더군요
라는 대목이었어요.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라는 프랑스 속담이 있습니다. 하지만 성숙한 한 인간으로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이 청렴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아요. 나이가 더 많다고, 철이 들고 또 어른이 되었다고 누구나 저절로 청렴해지지는 않으니까요. 끊임없이 이 삶의 방향과 가치를 고민하고 답을 얻어야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저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. 무엇보다도 지역 공동체에서 이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함께 살아가는 배려하는 삶에 대한 고민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. 배려하는 삶이 인간관계에서의 고민이라면 나아가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? 이런 의문에 대해 네 분의 저자는 이 인간으로서의 견고한 정체성을 지키는 데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.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이 인공지능이 눈부신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요즘, 인공지능이 이 인간의 자아 실현까지 침범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? 라는 고민도 하게 됐는데요. 최근 뇌과학자들은 이 뇌가 이 경험과 학습에 따라 많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이를 뇌의 가소성,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이 뇌를 어떻게 쓰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청렴도 뇌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자신의 청렴함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노력하면 이 우리의 뇌도, 이 우리의 생각도 그 경험과 학습에 따라 청렴성에 대한 가치관이 더욱 확고해지고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. 제겐 인생 선배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선배이신 분들의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읽으며 이 세상을 알아가고 삶과 사회, 생명에 관한 성찰, 그리고 나이 드는 것에 대한 태연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. 머릿속에, 마음속에 이 욕심 대신 배려심을 채우고 나이 드는 만큼 책임감도 쌓아가는 삶.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지나기를 꿈꾸시나요?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과학적인 접근의 해석이 궁금하다면 살아보니 진화를 추천합니다. 고맙습니다.